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수능국어 메인의 시즌1 OT입니다. 올해 EBS 문학작품에 대한 수업이고, 요게 올해 표지인데, 메인의 의미는 매주 EBS 4장르입니다. 장르는 4개인데 현대시는 기본적으로 한 주에 2개씩 하기 때문에 작품은 최소 5개, 많은 주에는 6개씩 수업하게 됩니다. 이 시즌1에는 일단 강의 특징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현대 고전 운문의 수능적 해석.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보시면 내신에서 이제 만약에 현대 운문 수업을 하면 화자는 누구고, 여기서 이 소재는 이런 상징성이 있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수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처음 봤을 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의문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수능에는 현대 운문이 2편이 출제가 되는데, 한 편은 무조건 그의 EBS 작품 하나가 나오고요, 하나는 비연계로 나옵니다. 그러면 비연계 작품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핵심을 파악하고, 혹은 애매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문제로 들어가느냐,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거를 EBS 작품으로 일단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를 보자마자 이 시의 주제는 뭐고, 이 시에서 화자의 태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수업이 아니라 구절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에서 생기는 의문점, 이 의문점이 시에 어디서 해소되느냐, 혹은 시에서 해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서 풀릴 수 있느냐, 철저히 수능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비연계 공부를 연계 공부로 같이 할 수 있는 수업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대 고전 소설의 구어체 줄거리 요약. 여러분들 소설 수업을 들을 때는 반드시 EBS 교재에서 그 소설의 페이지 수를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매주 찾아서 지문만으로 풀고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본인이 상황, 줄거리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주어진 줄거리만으로 인물 관계를 파악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각 인물의 그 사건에 대한 반응 같은 거 지문만으로 파악해서 푸는 거 당연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EBS 소설은 줄거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능 시험장에서 도움을 받고 시간적으로나 정확성 면에서 확실해질 수가 있어요. 전체 줄거리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EBS 소설이 나오더라도 EBS 지문은 연계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아닌 그 소설의 다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는 소설이긴 한데 그 다른 지문이 나왔을 때 도움을 받으려면 당연히 줄거리를 알고 있어야만 압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공부법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EBS에서 줄거리를 모르는 채로 그냥 풀어라. 문제까지 풀고. 그리고 나서 제 수업을 들으십시오. 매주. 그러면 줄거리가 기억날 수밖에 없는 수업을 합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예. 그래서 현대 고전 소설을 줄거리 읽어보시면 구어체라는 게 어떻게 적혀 있는지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농담 같은 거 해요. 네, 줄거리에. 자, 그 다음에 다음 핵심 OX 퀴즈, 핵심 정리를 통한 피드백. 그래서 작품마다 핵심 OX 퀴즈가 있고 핵심 정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실전 문제도 있습니다. 시즌1의 실전 문제는 총 60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작품 모두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늘 수가 없고요. 작품 수가 워낙 많아서. 그런데 좋은 문제, 그리고 풀어봐야 되는 핵심 작품 같은 것들은 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에는 시즌3까지 진행이 되고, 시즌3까지 모든 EBS 작품을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별해서 하는 수업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이건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별 못해요, 여러분. 어느 게 출제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학생들이
학생들의 마음은 이해를 해요. 예, 이게 요 작품들이 더 중요하다.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중요하다는 작품들만에서 매년 출제가 되느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EBS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작품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전작품을 다 한다는 게 단기 기간에 퍼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소설 전체 줄거리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주 EBS 작품 5편, 6편씩 하고, 예, 그리고 단 한 번도 수완 모든 작품까지 해서 9월 20일경에 종강되는 걸 3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믿고 들으셔도 됩니다. 대신 매 작품에 대한 수업 밀도나 기억이 나는 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훨씬 기억 잘 나요. 예. 그래서 모든 작품을 다 한다는 게 큰 메리트입니다. 자, 일단 시즌 1의 목차를 보시면 장르별로 나눠져 있고요. 총 5개 파트인데 4장르랑 마지막에는 실전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잠깐 보시면 현대문문 첫 번째 작품 김춘수의 강우인데, 일단은 제가 수업을 합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의 핵심을 정리하는 그런 수업이 아닙니다. 예, 읽으면서 의심하고 의문점을 갖고 뭔가를 파악해가는 사고 과정을 같이 하는 수업입니다. 그 수업 후에 바로 핵심 체크 OX 퀴즈들이 나옵니다. 제 수업을 듣기 전에 혼자서 이 시를 읽고 이 핵심 체크를 혼자 해보고 수업을 듣는 것도 추천합니다. 예. 그래서 요 OX는 올해 EBS의 선지를 변형한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가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핵심 체크 바로 옆에 핵심 체크 정답이 있습니다. 예. 차례대로 해설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으로 예, 그 작품 말미에 핵심 정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핵심 정리 여러분들 사실 작년까지는 시즌 3에는 학생들이 원래 핵심 정리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수업할 때마다 써서 만들어 오는 거였거든요. 진짜 미친 듯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밤새워 가면서. 예, 진짜 그건 좀 알았으면 해요. 예, 지금 시즌 1에 들어간 현대시가 총 16개 작품이에요. 그래서 걔네들 다 OX 퀴즈 만들고 해설 적고 핵심 정리까지 만들어서 작품 말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5번째 파트가 이제 실전 문제라고 했는데, 보시면 방금 전에 한 김춘수의 강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모든 작품에 문제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60문제니까 다루는 작품,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연계 작품은 한 15개 정도 들어가 있겠네요. 장르별로. 물론 순서에 맞춰서 넣습니다. 예. 다음으로 고전문문의 구성을 보면 일단 전체 흐름을 간단히 언급을 합니다. 예, 요런 흐름이다, 요 작품은. 그 다음에 해석 지문에서 다 해석을 해줍니다.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고전을요, 다이제스트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다이제스트라는 게 소설처럼 줄거리로 공부해봤자 고전 논문은 반드시 연계가 되거든요. 무조건 한 작품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 만원사를 한다. 근데 만원사가 유배를 가게 되고 유배의 억울함을 얘기한 거고 임금에게 호소하고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해봤자 하등 도움 안 됩니다. 고전 논문은 구절구절 해석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기출문제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문장, 예를 들어서 모첨에 비친 해라고 나왔어요. 근데 본인이 이걸 해석을 못해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고전 논문 줄거리 안다고 모첨 비친 해가 임금이 내린 은혜를 의미한다고 선지가 떴어요. 줄거리 아시면 그거 판단할 수 있어요? 예, 구절구절 해석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비슷한 건데 학생들이 EBS 작품을 뭐 핵심 작품만 선별했다. 혹은 고전 운문의 구절구절 해석이 아니라 대략적인 다이제스트 줄거리를 했다. 그러면 어쨌든 공부를 했다는 느낌은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시험장에서. 올바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공부를. 예. 그래서 고전 운문은 한 줄 한 줄 수업을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거죠. 핵심 체크. 방금 읽은 고전 운문에 대한 핵심 체크 문제들이 쭈루룩 나오고 역시 정답이 해설과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고전 운문은 맨 뒤에 이 작품의 현대어 해석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들으면 수업 듣고 정리해 놓으면 당연히 현대어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하지만 혹시나 이건 정제되어 있는 해석이니까 제 수업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실 때 도움 되라고 넣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 EBS 수업에 운문 쪽보다 이제 소설 쪽 수업을 학생들이 많이 좋아해요. 반응도 좋고. 왜냐?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장르를 수업해도 기본적인 스타일은 문장을 읽고 논리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각들과 그 생각이 쌓이면서 무언가가 파악되는 과정. 독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현대 운문 파트도 당연히 그렇게 전개를 합니다. 근데 이 소설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줄거리를 머리에 때려 박아야 됩니다. 소설의 일부 지문을 상황 파악하는 거 저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이건 문기정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무 내용도 모르는 데서도 지문만으로 상황 파악하는 거 엄청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 줄거리 수업 듣기 전에 EBS에서 지문만으로 반드시 그 소설을 풀어보는 걸 권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 이게 보통 수업에서는 줄거리는 전체 줄거리를 무조건 다 다룹니다. 그리고 이 줄거리를 핵심 장면별로 나눠서 설명이 요약이 돼 있고 읽으면 재밌어요. 뭐 중간중간에 뭐 농담 같은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게 했는데 무엇보다 수업이 재밌을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약간 논리 따위를 개나 줘버린 수업을 하거든요. 그냥 재밌으면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파트의 목적성에 맞게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소설, 특히 연계 소설의 목적성은 줄거리가 머리에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밌게 수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 이후의 구성은 비슷해요. 방금 읽은 이제 이 소설의 핵심 체크가 나오고 핵심 체크 정답 나오고 고전 소설도 이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네요. 그래서 요 EBS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이제 엄청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작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다 만들거든요. 진짜 제가 다 만들어요. 그래서 수업이 재밌는 겁니다. 제가 만들었으니까 기억이 다 나니까. 훨씬 디테일하고. 그래서 매주 5개 작품에서 6개 작품 수업을 하면서 훨씬 작품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디테일한 수업을 하고 그래서 머리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쭉 따라오시면 9월 20일이면 수강까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얘는 제가 자료를 만드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텀이 있습니다. 한 3주, 4주 정도씩 있어요. 그때 제가 자료를 다음번 교재의 자료를 만들지 않으면 저는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 누군가 만들어준 교재로 수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쭉 들어보시면 9월 20일 날에
매년 한 번도 늦지 않게 끝났다. 예. 충분하다. 복습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나실 거다. 매주 이 수업은 네, 만나게 되겠네요. 예, 그러면 수업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